이제 9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가 그리고 시작가가 어떻게 났는지 네. 코스피는 거의 네. 뭐 약보합 0.04%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이 0.3% 마이너스인데 요거 다 오후에 회복될 만한 수준의 아주 약한 네.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요. 크게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시장이 요즘에 미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난번에 나스닥 5% 빠지는 날 오 그랬는데 반도 안 빠졌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또 낙폭 줄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상승. 네.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 와 계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뭐 밖에서도 좀 보고 계셨죠? 네. 네. 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제 필반도 많이 빠지고 저 엔비디아 마이크론 많이 빠졌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좀 비메모리 쪽이 좀 많이 빠졌고 마이크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다 덜 보니까요. 영향을 좀 덜 주는 것 같고 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현재 플러스 플러스는, 1포인트 좀 올랐고 물론 아직 뭐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일단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약간의 좀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0.29% 정도 하락해서 아직까지 그 하락 종목은 한 800개 정도 돼서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이제 미국 나스닥의 하락에 비해서는 좀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0.7% 정도 오르면서 일단 코스피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CJ제일제당이 일단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죠. 음식료가 가장 좀 업종 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좋고 오리온도 1.4%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현대미포조선이 오늘도 한 1% 더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삼성전기, LG전자 같이 좀 낙폭이 컸던 IT 가전 회사들도 오늘 한 1% 가까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일진머티리얼즈가 한 1.6%,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6% 정도 빠지고 있고 OCI가 한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한정기술이 1.4%, 그리고 현대제철이 한 1.3% 정도 일부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로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또 삼성전자가 좀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지수 움직임은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하거나 급나가는 그런 기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뭐 클래시스라든가 셀리버리, 메지온,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아난티가 한 1.7% 정도 올랐고 아마 한 증권사에서는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1.6%, 자이언트 스텝이 한 1%, 그리고 JYP 엔터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네, 이름이 자이언트. 네. 회사 이름이 뭐 게임 회사예요?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그 메타버스 관련이죠.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까? 네. 네. 특수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드라마나 광고 같은데 특수 효과 들어가는. VFX 뭐 이런 거 하시는 맞습니다. 데인가? 그런 거 하는 회사. 그래서 오늘은 뭐 1% 정도 오르는 것 같고 네.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 일부 좀 빠지는 것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한 2% 가까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동화 기업이 한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한 0.9% 정도 일부 하락하고 있고요. KMW가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IT 제조 쪽이 조금은 좀 밀리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헬스케어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쪽하고 이쪽은 괜찮은데 뭐 뚜렷하게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네, 뭐 대부분 1, 2%뭐 많이 올라도 그 정도 상황이라서 큰 뭐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좀 한 2.3% 정도 그 아마 FDA 승인 못 받을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계속 좀 바이오지 진짜 작용하는 예측 것 프로야. 응? 그죠 좀 예측 프로라고. 쉽진 않습니다.
네, 오늘 식료품 사료 이쪽이 또 오늘도 센 것 같네요. 네, 그쪽이 세고. 한일 사료 16%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전형적인 약세장이네. 네, 료. 아 철강 중소형 철강주가 좀 있군요. 음. 뭐 부국철강, 문배철 이런 데가 지금 남북로 가스관 관련 뭐 이런 테마들이 아마 좀- 아마 이제 철강 회사들은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현대제철 또 파업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현대제철이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닌데 네. 파업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도 그러니까 철강 수급이 그러면 또 약간 공급이 줄 수 있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늘 그 외국인들은 한 294만 오늘도 매도인데 매도 규모가 최근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유독 좀 전기전자를 그동안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게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습니다. 한 49억 정도 사고 있고 서비스 업종 지금 네이버 오르는 거 보니까 아마 네이버 사는 걸로 추정은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한 12억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존과 좀 다르게 오늘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이쪽 서비스 업종은 사고 있고 반대로 오늘은 화학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일단 매수인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액들이 뭐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수급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오르긴 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철강 중소형주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육계나 사료 업체들 이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전쟁 리스크죠. 그쪽도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3일 연속 주가가 일단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좀 강한데 오늘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류 업체들이 오늘 좀 강한데 뭐 국순당이나 뭐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 그 이 막걸리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나 봐요. 이게 막걸리? 네, 4분기에 전통주로 되냐 마냐가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전통주로 아. 되면 온라인 판매가 네네네.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 막걸리가 전통주지 뭐가 전통? 아니, 그 근데 아직 막걸리 중에도 이게 소형 무슨 저 아 주가에서 만드는 네, 거. 그런 것도 보가. 이제 전통주인데 술보가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무슨 왜 있잖아요. 그 서울 대중적으로 막걸리 이런 거 그런 그런 거는 거 이제 안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이제 전통주 되냐 마냐가 이슈가 네, 좀 있군요. 4분기에 그게 결론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막걸리 비싼 건 또 엄청 비싸더라. 막걸리 그런 거 있잖아. 딱 했는데 뭐 몇만 원씩 하는 막걸리. 한 병에. 아니 근데 막걸리는 그 저 온라인 하다가 뻥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배달하면 배상 이게 막걸리 가스 차고 그렇지. 뻥 터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운송이 좀 아 냉장 뭐 운송 또 네. 잘할 수 근데 있으니까. 막걸리를 그렇게 하지만 소주는 나는 전통주 아니냐. 응? 소주. 네. 소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안동 소주 같은 거 아니 그냥 소주도 그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 전통 방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럴 거야 아마. 그 뭐 진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전통 방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 요즘에? 아 이게 뭐지 이 솔직히. 증류해갖고 이렇게. 다 뭐 옛날 같지 않지. 그리고 아마 좀 전통주라도 도수가 너무 높으면 아마 그것도 좀 약간 제한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있는데. 여튼 막걸리가 네, 이제 전통주에 오늘- 들어가느냐가 네.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그래서 오늘 있고요. 주류 섹터가 좀 강한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경기 안 좋아가지고 소주 같은 거 많이 먹을 거다 이런 거 아닌가? 비싼 술보다. 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아, 있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싼 술 많이 먹더라. 위스키 이런 거. 위스키 요즘 엄청 열풍이더만 빠지네. 열풍. 위스키. 뭐 돈 모아서 위스키 마신다고 그러던데. 뭐 소주도 그냥 소주 잘 안 드시고 뭐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게 누구지? 히트쳤죠. 연예인 박재범 한 씨. 원소주. 원소주. 예. 저희 또 원소주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먹어봤어? 안 드셨어요? 나는 선물 받아 선물 줬어. 선물 줬더니 진짜 좋아하더만. 나는 항상 가성비를 따지면 나는 솔직히 뭐 소주가 더 맛있지 뭐 그런 거. 선물하는 게 훨씬 가성비 좋겠다. 그래서 선물을 젊은 분한테 줬어요. 아 그랬더니, 좋아할 만한. 정말 좋아하더만. 약간 그 뭐랄까 사케 느낌 살짝 좀 섞이는 음.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그냥
완전 우리 저 진로 이런 느낌보다는. 네. 우리 뭐 소주를 그렇게 비싸게는 뭐. 자, 네, 그래서 오늘 그쪽 강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조선업종도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한 2% 오르면서 강세 또 음식료, 네. 면세점 이렇게 강하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플러스 유지하면서 강세인데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오르는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섹터는 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 보니까 이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일단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 중에 하나는 타이어 업종이 다시 좀 대밀리는 타이어? 예, 타이어가 좀 넥센 타이어가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많이 올랐었죠. 예,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오늘 다시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오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이 좀 약하다 보니까 바이오도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정유업종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 그리고 여행 섹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또 하나투어나 노란풍선 같은 기업들이 다시 또 한 3, 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해제한다며요. 발표 네, 났어요? 발표 발표 났어요? 네, 26일 날. 강하게 얘기했잖아 네. 우리. 오, 났어요. 네, 났어요. 26일 날부터. 아, 네. 그날 내가 얘기했다 욕 엄청 먹었는데. 네. 어? 왜 실내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근데 이제 소주도 어떻게 보면 그 수혜 줄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회식을 할 때도 있잖아. 네. 마스크 쓰고 회식 뭐 10명, 20명 한다는 게 네. 혹시 이제 불편하거든. 네. 근데 마스크 이제 해제되는 건 식당, 뭐 주점 이런 데 해제될 거 아니야. 그죠? 네네네네. 그 사실 소주를 집에서 먹는 분들도 있지만은 소주는 이제 단체 회식 왜냐면 말잖아. 이런 수요가 식당, 저녁 주점 이런 데 활성화돼야지. 예. 확실히. 아, 그러니까 야외는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됐고 네, 야외는 뭐 콘서트 이런 데서도 이제 야외 콘서트는 다 해제인데 네. 실내는 좀 남아 있군요, 여전히. 예. 뭐 어떻게 뭘 남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외는 이제 완전 해제를 하고 실내는 온전히 회주지. 원래. 아, 실내는 해제인데 네. 그러니까 식당 안 돼? 그렇죠. 식당 써야 돼? 써야죠. 지금 아니 실내는 써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실내는 아닌데. 밥 먹을 때 제외하고는. 실내는 유지야? 네. 네, 실내는 실내 요즘 실외만요. 실외만. 네. 실외만 이제. 경기장 같은데 뭐 야구장 같은 야구장 이런데. 네. 뭘 이렇게 크게 기대하셨는 모양이에요? 아, 아직은 좀 더. 노코멘트다. 네. 그 여행 갔다 와서 그 PCR 검사 이거는 해제 안 하나? 그것도 이제 아마 여행업계 뭐 이런데 좀 영향을 그것도 줄 것 같아요.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정확히 결론은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행 갔다 와서 PCR 했는데 양성 딱 나오면은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야. 휴가 내고 일주일 휴가 내고 딱 했는데 일주일 더 못 나간다고 전화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지? 야 실내는 아니구나. 나 실내 그건 줄 알았더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양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자, 하여튼 실내는 아직까지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실내,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 특히 실외에서 요즘 잘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실내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쓰고 다시 자리 앉으면 또 벗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냥 대충 넘기는 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써도 그냥 뭐 특별히 뭐라고 안 하시고. 네. 일본도 보니까 뭐 이제 다음 달 11일부터 음.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무비자 있고 개별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한다라고 아, 이제 일본. 네, 언론 보도가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네네네. 뉴욕 현지에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일본도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전면 이제 여행이 좀 자유화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일본 여행 또 기다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뭐 그런 일들 이슈들이 이제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네. 상황들이고요. 다음은 다시 하이닉스가 속절없이 빠져버리는구나. 네. 네? 하이닉스 마이너스. 그래요? 삼성전자도 거의 이제 뭐 그 오늘 보면 그 뭐, 삼성전자 네이버가 좀 버텨줄만 주고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안 좋거든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고요. 코스닥도 한 1,000개 정도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기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업종 몇 개만 딱 오르고 대부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매도가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네. 매수세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매도에도 그냥 밀리는 것 같네요 지금. 자, 하여튼 뭐 시장 힘이 이렇게 좀 네. 좋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 리포트 그래도 좀 봐야죠. 네, 그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좀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그 한재혁 연구원님이 이제 진짜 테슬람이 온다 뭐 이런 이제 제목의 보고서를 썼는데 테슬람? 예, 테슬람.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에서 이제 지난해에는 사실 재원과 대략적인 디자인만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 로봇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도 광의의 로봇 개념이죠. 자율주행차 드론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서 로봇 테마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공개할 그 옵티머스는 일단은 이제 175 몸무게 56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속 8km로 이동이 좀 가능하다고 하고 68kg의 물건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 예전에 그 고태봉 센터장이 오셔서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이 테슬라 봇을 이제 그 자동차 좀 그 반복적이고 좀 위험한 작업 이런 데 아마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노동력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좀 했을 때 좀 위험한 그런 구간에 좀 배치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나중에 요리, 잔디 깎기, 뭐 노인 돌보기 이런 쪽으로도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고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데이가 좀 로봇한테는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좀 데이가 좀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9월 19일 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 거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그게 발표되고 나서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4분기에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가 적용된 G90 차량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가 네. 요 아마 기대감 때문에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25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쪽 산업이 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로봇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출산하고 고령화 현상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로봇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할 것은 아직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로봇은 뭐 청소기와 서빙 로봇에 좀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먼저 이제 좀 성장할 쪽은 부품 회사나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쪽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그리고요? 번째는 네. 이제 안 그래도 저희 뭐 아까 주류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투자증권의 한주정 연구원님이 이제 주류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우연이 아닌 원소주 인기라는 이제 제목이고, 이제 우리나라 주류 시장도 좀 변화가 좀 시작이 됐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2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0.4% 정도 성장세 보이던 게 이제 주류 시장인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역으로 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네.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특히 맥주는 업소용 채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6.7%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와인 같은 그런 이제 주류 시장 오히려 한 50% 정도. 와인 와인 네. 위스키 엄청 성장했지. 아. 예. 요즘 와인 그쪽이- 먹을 때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모르면은 그것도 이렇게 아 그래. 그리고 와인 선물 잘해야 되겠더라. 옛날에는 와인 선물 받으면은 네. 그냥 따서 먹었잖아. 네. 요즘은 바코드 딱 치면은 그 히스토리도 나오고 아, 가격도 그래요? 다 나와. 와인 선물할 때 조심하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선물 받은 걸 뭐 찍어본다는 행위는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 근데 궁금하니까 뭐 그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가격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와인의 히스토리에 대해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옛날에 아예 없었거든. 술은 먹는 거지 뭘 알아. 근데 요즘 다 검색을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와인을 선물할 때 고가 와인을 하게 되는 거야. 옛날에 10,000원, 20,000원짜리 2병
이렇게 해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렇지 깡만 좋고 또 이렇게 뭐 그 옆에 이렇게 따개 같은 거 딱 들어가면 비싸 정말- 보이거든. 네. 어? 아 요즘 안 그렇구나. 그럼 요즘 비싼 와인 선물할 때는 한 병으로 딱 하더라고. 옛날 2병짜리 있잖아. 이거 대부분 싼 거라고 보면 돼. 그렇죠. 이게 레드 하나, 화이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 그치. 아, 그게 요즘 또 그런 게 있어요. 어. 막 이렇게 금줄 같은 거, 쇠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동여매 놓으면 이렇게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거 다 뽀록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제 시장 변화가 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용 시장이 커져버렸죠, 사실상. 예. 근데 이제 이 가정용 채널 비중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술하는 그 빈도가 좀 고착화되면서 가정용 채널에서 이제 어쨌든 좀 성장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아노이저 부시라든가 이런 이제 뭐 버드와이저 예, 이런 쪽에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수제 맥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 2012년 10.2%였는데 수제 맥주가 점유율이 2021년에는 26.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노이저 이쪽 부시라든가 몰손이 이제 미국의 2등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가 합산해서 2014년에 73%를 점유했는데 작년에 61%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수제 맥주가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좀 비슷한 현상이 요즘에 좀 나오는 게 뭐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제 맥주 종류가 정말 다양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잘 팔리던 그런 맥주들보다는 점점 이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제 맥주 또 소주도 원소주 같은 이런 또 아니면 청주, 과실주, 탁주 이런 것들의 비중이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주류 시장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 주류 회사들 투자하실 때도 이런 변화에 좀 주목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너무 우린 좀 약간 술도 좀 획일적이었긴 했죠. 옛날에 그냥 이 참이슬 아니면 저 뭐야 처음처럼 아니면 뭐 맥주는 카스 아니면 하이트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아닌데 나는 아닌데 요즘에. 뭐예요? 나는 요즘 저 소주 맥주 먹으면 테슬라인데. 테슬라? 아, 테라 참이슬. 테라 참. 그것도 한 3년 됐으면 3년 됐어요. 왜? 아, 엄청 지금 뭐 나는 굉장히 그 유행이 민감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테슬라 꽤 됐죠 그거. 예, 테라하고 좀 됐죠. 참이슬. 예. 아니 네. 꾸준히 그거 먹어. 그거 맛이 유행할 괜찮습니까? 때 이제 하이트젤로 주가 그때 한참 많이 갔어요. 아, 테라가 그때는. 워낙 잘 팔려가지고 지금은 경쟁 조금 경쟁 소폭이 뭐였지? 무슨처럼? 처음처럼요. 처음처럼 하고 뭐 하는 거 하는 거지? 카스처럼? 카스처럼 카스처럼 그래. 네, 맞아요. 네. 카스. 카스처럼. 그런 거. 근데 테슬라가 좀 조금 약하잖아. 카스처럼. 네, 뭐 조금 테슬라. 너무 따라한 느낌이고. 네. 자 리포트도 이렇게 봤는데 내일 토요일에 또 1시에 아주 의미 있는 영상 하나가 또 올라간다면서요. 제가 어제 했잖아요. 방송 끝나자마자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 석중 예, 박석중. 예,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리포트를 쓰셨다 그래가지고 모셨거든. 뭐에 관한 리포트요? 그 리포트 제목이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인플레이션 그 이후의 세상. 인플레이션 그 이후의 세상인데 올해 3월 달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사실 좀 주식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그 양반이. 네. 그때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쟁의 비용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 이후의 세상이라는 리포트를 내일 1시간 정도로 네. 쫙 요약해서 우리가 이미 이 리포트는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네, 신의 네. 자료실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방송을 일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3%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 이후의 세상이라는 리포트 저하고 둘이 이제 단독 대담을 했거든요. 네. 꼭 한번 보십시오. 내일 오후 1시에 업로드 되고요. 미리 그 리포트는 저희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예습 한번 좀 하시고요. 예, 쭉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3프로TV 앱에 그 신의 자료실에 그 리포트는 올릴 그래요.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네. 증시 개장 상황을 쭉 봤는데 시작보다 조금 더 밀리네요. 밀리네요. 밀리네요.
반도체가 밀려버리니까 훅 밀려버리네. 반도체가 네. 아까 양 주식 다 플러스였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는 뭐 거의 1% 가까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거의 보합됐고요. 하이닉스 그때 한번 밸류콜 드린 이후부터 계속 빠지네. 네. 오늘은 뭐 조선이 그래도 어제와 같은 매기를 좀 이어가네요. 네, 그죠? 조선 철강이 좋고 조선철강. 네,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휴. 왜? 마음이 아파서 그러죠. 하이닉스.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뭐 그거 믿고 판 사람들이 더 많다더라. 정프로의 밸류콜 보고 삼성전자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이제. 네.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